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정말 늘 이렇게 뒷북 치는 방송.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하이브와 오더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속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간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왜 대체 하이브와 오더에서는, 다니엘을 내쳤을까? 그리고 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았을까? 그 속속들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나율님, 제이슨 본님, 투 스윗비더님, 뮤즈님, 귤가미님, 얼스토리님, 뚜이님, 오늘님, 다이비드님, 나상실님, 묵묵님, 행복님, 나율리, 이동준님, 뚜이님, 김오준님, 육가짱님, 곰댕님, 또 영호님 감사합니다. 이사벨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을 오늘 방송에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아이고, 이경호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어도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서 다니엘 양과의 전속 계약 해지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이진호가 알았느냐? 이진호가 알았느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아무렇지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다만 양측 간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됐는지 오늘 그 취재 비하인드를 단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제가 무슨 어도와 하이브와 무슨 연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어떤 사람과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취재 확인만 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만 해주는 거지 취재는 다 제가 알아서 하고 제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하이브로부터 한 차례 뒤통수를 맞긴 했지만 그럼에도 추가적으로 취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진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K-팝의 미래는 좀 너무 오바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혹시나 제 보도를 통해서 제 방송을 통해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봐 진짜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있었다. 다만 단독 욕심이 있었다면 진작에 풀었을 겁니다. 도치아님 네,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르나리님 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의 요약! 통수! 그동안 나만 알고 있어서 너무 가슴 아팠던 내용들 오늘 속 시원하게 풀고 싶었는데 아직 민지가 남았네. 그래서 50%는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사태 본질과 멤버들의 미래만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보도 기준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제가 솔직히 속 터지긴 하거든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것 뿐입니다. 시청자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를 통해 왜 다니엘만 쫓겨났느냐 요 내용인데 사실 쫓겨났다는 말도 굉장히 좀 의미가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보이죠. 쫓겨났다기보다는 스스로 걷어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걷어찼느냐? 일단은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통수! 왜 나왔는지 기사로는 안 나온다고 여러분. 제가 뭘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타임라인부터 살펴보면은 명확해집니다. 이 어도어의 발표가 왜 나왔느냐? 일단 10시 30분에 10시 30분경 오늘 29일 10시 30분에 매일신문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다. 단독 기사가 나왔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딱 보겠습니다. 매일신문 단독 하이브 뉴진스 다니엘만 내쫓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약간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왜? 다니엘만? 아니잖아. 지금 민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결정이 안 됐잖아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니엘만 내쫓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의 주체가 누군지 명확해져요. 뭐냐? 민지가 낸 기사는 아니야. 그렇죠. 민지가 낸 기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매일신문에서 유튜브 채널도 꽤나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민희진 씨가 유튜브 방송에 굉장히 출연을 많이 하잖아요.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할지 여부를 살펴보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민희진 씨 측으로부터 나온 건지 아니면 다니엘으로만 나온 건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가 한이 민지의 복귀 관련 공식 발표를 준비 중인 반면 다니엘에겐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한이에 대해서는 복귀 발표를 안 했어요. 그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왔다는 건 뭐냐? 이 기사는 아주 높은 확률로 민지와는 별개로 다니엘 측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 보복성 계약 해지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중이다.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 이 기사를 이 최현문 기자가 기사를 되게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고, 다니엘이 계약 해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외부에 공표가 안 됐는데 어떻게 보복성 계약 해지라는 말이 나오는 중이야. 그거는 보복성 계약 해지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쵸? 아직 기사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렇잖아. 어디서 나와? 이거 모르는데. 근데 이런 하이브의 보복성 처분이 오히려 법리적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기사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반응이 나와? 반응은 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에서 하이브가 행사하고 있는 계약 유지, 해지 권한이 소속 아티스트의 보호가 아닌 공격 수단으로 비춰져 점차 수습돼가고 있는 하이브와 뉴진스의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내용인데, 특정인과의 관계만 깨졌다, 신뢰가 깨졌다는 이런 식의 하이브의 행보는 대법원이 확정한 신뢰관계 법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자, 법리적 형용무순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다른 법조인 역시 하이브의 선별적 처분은 법원의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를 가릴 때 하이브 측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알아야 될 게, 될 게 뭐냐? 될 게 한 가지 있다. 우리 정국 씨가 이걸 썼어야 되는데 정국 씨가 못 썼네. 이정국 기자님! 좀 더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동안 단독 많이 쓰는 요즘에 좀 주춤하네.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다만 이제 뭐냐? 다니엘 한 명에게만 보복한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죠. 이런 콕 집어내겠다는 뜻이다. 또 다른 법조인 역시 하이브의 선별적 처분은 법원이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를 가릴 때 하이브의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보복적 계약 해지를 시도하고 있다. 보복적 계약 해지가 알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시도해요?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했는데 이 정말 보복적일까? 시청자분들이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어느 쪽에서 기사가 나왔는지 명백합니다. 이 뜻이 뭐냐? 그러고 나서 결국은 취재원이 어느 정도 특정되는 범위에 있다. 민희진 씨 아니면 다니엘 씨밖에 없죠. 근데 민희진 씨는 사실 그동안 멤버들이랑 상관없이 멤버들의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제 멤버의 독단적인 결정일 가능성이 더 높죠. 근데 뭐냐?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뭐냐? 10분 만에 어도어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입장이 나왔습니다. 공식 입장.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하이브와 어도어 측의 입장은 굉장히 신중해요. 그래서 만약 이 기사가 나온다, 부랴부랴 지금 준비해, 나 지금 고고! 이렇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 뜻이 뭐냐? 이 기사는, 이 공식 입장은 미리 준비돼 있었다. 그러니까 10분 만에 나온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도에서는 그냥 이 내용을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이번 주 내로 발표될 줄 알고 선빵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 명확하게 선후 관계를 살펴보시면 어도에서는 미리 준비됐고 이 준비됐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고 다니엘 측에서 선빵을 쳐서 기사가 나와서 내쫓았다.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이 됐고 보복적으로 우리를 잘랐다. 계약을 해지했다. 이런 어필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그 내용들마저 우리가 가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보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다만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다. 하이브는 선빵을 맞았지만 어도어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어의 입장이 어떻게 나왔느냐. 어도어의 입장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말로 순화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확하게 어떤 내용들을 지칭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 멤버 복귀에 관련돼서 알려드립니다. 전속계약 판결 이후 민지, 한이, 다니엘 및 새 멤버들의 가족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한이는 가족분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도어와 장시간에 걸쳐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성했다는 의미죠. 인정하고. 진솔한 대화 끝에 한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굉장히 잘 쓴 기사예요. 트집 잡기가 어려워요. 이 문맥 자체가. 민지 역시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또한 이번 분쟁을 초래하였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 다니엘 엄마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뭐냐?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다니엘 엄마와 민희진 대표를 묶었다는 겁니다. 뭐냐? 이번 사태의 본질에 다니엘은 당연히 책임이 크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니엘 엄마와 민희진 씨를 묶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이 결국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부분을 어도어에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어도어는 대화 과정에서 멤버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했고 부쟁에 이르기까지 됐음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당사와 아티스트는 팬들과 대중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추후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로 했고 사과하겠다는 뜻이죠. 섞고 대제할 기회를 갖기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시기와 방식을 논의 중입니다. 어도어는 사안을 마무리하고 하루빨리 뉴진스가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딱 봤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니엘 엄마와 민희진 대표를 묶었다. 즉 결국 뭐냐? 뉴진스 활동이 무기한 정지된 데 대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다니엘 엄마와 민희진 씨에게 있었음을 어도어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 잘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어도어에서는 왜 이런 입장을 냈을까? 이 입장문이 가지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시작도 안 했는데 목이 마르네. 잘 들어보시면 5명의 입장과 3명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정말 5명 다 똑같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 입장문의 의미 첫 번째, 민지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도어가 한번 재미를 봤어요. 뭐냐? 2인 복귀를 발표하자마자 3인이 추가 복귀하겠다 라고 밝혔죠. 그러니까 결국은 망설이고 있는 멤버들에게 결정타를 딱 주니까 마지막으로 그래 민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잘 되고 있으면은 이런 입장문을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지, 한이 복귀한다 이렇게 밝히죠. 민지와는 아직도 대화를 하고 있다. 이 의미가 뭐냐? 민지 양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내민 입장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냥 말로만 안 해. 봐봐, 봤지? 다니엘 양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속계약 해지 발표했지. 그리고 손해배상 들어간다고 했지. 우리는 말로 더 이상 안 한다. 실질적으로 조치한다. 이 내용을 민지에게 명확하게 전달을 한 겁니다. 어도어가 지금은 민지 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있지만 당신께서 민지와 민지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달한 거예요. 진짜 마지막 최종의 최종 진짜 끝. 진짜 끝. 이거 공식적이야.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10월 29일에 법원의 1차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난 이후에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주도권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지 양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현실 인식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도어의 요구는 명확하다. 그냥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과거의 과오에 대한 사과와 인정, 이게 필요하다. 이게 그렇잖아요. 연예인 입장에서 이런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K-POP 사건이 터졌는데 과오에 대한 인정과 사과 없이 어떻게 같이 하냐.
이런 사고에 대한 과와 인정, 그리고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 각오와 내용이에요. 의지. 근데 이런 간단한 요구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이쯤 되면은, 아니, 이렇게도 되나? 이렇게까지 마지막 기회를 줘. 마지막 기회를 또 최종의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라고. 진짜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 우리 입당문까지 낸다라고 할 정도로 기다린다? 진짜. 뭐예요? 어도 보살 아닙니까? 이거 하이브 보살 아니야? 근데 어쨌든 민지에게 주는 최종 메시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민지양에게 하고 싶은 말, 이제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민지양 진짜 최종이라니까. 그걸 좀 해야 되는데, 민지양께서 진짜 이런 내용들 잘 파악하시고 있을 테니까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까. 마지막으로 어도에서 이렇게까지 기회 준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니엘만 입장을 발표했느냐, 계약 해지를 발표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 매일신문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법적으로 불리한 선택을 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기사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어도어에서 법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밝혔을까? 제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앤장은 진짜 무섭다. 진짜 김앤장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진짜 김앤장을 칭찬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김앤장 너무 무서워. 너무 치밀해.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꼼꼼하고 치밀하고 법적으로 불리한 판단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김앤장을 띄우는 게 절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저는 처음 봤어요. 왜냐면 엄청 대한민국 똑똑한 사람 다 집단으로 몰아넣고 TF팀을 만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최적화된 팀 결과를 뽑아내는 스타일인데, 진짜 베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리한 결정은 결코 안 하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공식 입장을 내서 직접 밝혔다. 무슨 뜻이냐? 너무나도 명확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확보했다. 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뜻이 결국은 다니엘 양뿐만 아니라 다니엘 어머니와 민희진 시간에 주고받았던 그 내용들까지 확보를 했다. 이 내용 가지고 야, 이것도 들이대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어? 하면은 답이 없을 정도의 명확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다니엘이 얼마만큼의 위약금을 낼까? 이거 부분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 내용들이 사실은 되게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제가 이제 또 위약금 피프티 건을 시작해서 위약금 전문가 아닙니까? 일단은 물론 결론 나지 않았지만 위약금은 어떤 형태로 이제 내게 되느냐? 결국은 위약벌 플러스 손해배상금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얼마인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어도어에서 소송을 들어간다고 밝힌 만큼 그에 따른 위약벌과 위약금은 필수적이다. 왜냐? 어도어에서 활동을 못했는데 뉴진스 멤버들로 벌 수 있는 돈이 있잖아. 그걸 너네들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못 받았고 못 벌었고, 그 문제제기 행위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위약금 규모는 얼마 정도일까? 자, 민희진 대표가 직접 그 이상우 부사장이랑 나눴던 카톡 대화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산정된 멤버들의 위약벌만입니다. 규모는 4,500억에서 6,200억이에요. 그러니까 멤버당 800억에서 1,000억 정도입니다. 멤버당이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멤버들은 다 수그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위약벌 소송을 안 한다, 위약금 손해배상을 안 한다는 전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당 800억이 1,000억이면 멤버당 내야 될 돈은 결국은 이 금액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으로 감경이 불가능하다. 감경이 불가능해요. 뭐냐? 1,000억을 냈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는 이거 1,000억 했는데 이건 너무 많이 했네. 법원에 재량 감경을 해요. 이거 실질적으로 내는 돈이, 줄 수 있는 돈이 200억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한 150억으로 정리하세요. 땅땅 감경할 수 있죠. 근데 위약벌은 신청하는 순간 그 금액에서 감경을 못해. 그거를 두 가지 선택입니다. 법원에서는 이거를 오로지 받아들이냐 아니면 기각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 뜻 자체가 벌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감경이 안 된다. 결국은 비현실적인 금액을 제출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즉 800억에서 1000억은 안 부른다는 거죠. 안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현장에서도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금액을 다 감안해서 이를 포함해서 위약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멤버가 실질적으로 갚을 수 있는 규모, 낼 수 있는 규모,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인정될 규모로 청구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정확히 확인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너무 크죠. 400억 규모다. 이게 아니 왜 1000억이 아니에요? 왜 1000억 아니야? 이거 얘기할 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0억을 우리나라에서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이재용 씨도 현금을 못 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000억을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팔아가지고 낸다? 난리 나니까. 실질적으로 1000억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손에 꼽아요. 100억도 갚기 힘들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300억에서 400억? 500억 수준, 500억 수준으로 보이는데 이거 300억에서 500억 수준 절대 못 갚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요. 정말 세계적인 스타면 갚을 수 있겠죠. 평생을 노력하면 갚을 수 있겠죠. 지금 뉴진스의 다니엘 멤버로서 진짜 지금의 수준으로 진짜 열심히 하면은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근데 문제 뭐냐? 진짜 여기서 하이브와 어도가 무서운 점이 있어요. 무서운 점 한 가지 있어. 뭐냐? 전속계약 분쟁 이후에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정산을 해줬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냐? 이게 아니 어차피 우리한테 줄 돈 있잖아. 우리가 정산하면은 나중에 줄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가압류를 해가지고 이거 어차피 나중에 계산해보면은 줘야 될 돈이랑 똔똔하니까 그때 계산하죠. 이렇게 하는데 하이브와 어도에서는 그냥 냅두고 그냥 다 지급할 거 나올 거 다 줘. 다 줘. 한 거예요. 정산을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어도와 하이브가 멤버들이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정산 받았는지를 다 안다.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실질적으로 멤버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멤버가 아주 힘들지만 그래도는 갚을 수 있는 규모. 아주 괴롭고 너무 힘들지만 막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갚을 수 있는 최대치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아니 다 정산해줬고 정산 벌 수 있는 이 친구가 벌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다 파악할 수 있고 이 친구가 광고를 할 때마다 얼마나 벌 수 있고 객관적이네. 정말 치밀하게 다 할 수 있네. 이게 비현실적인 내용이 아니네. 하는 순간 멤버가 갚을 수 있는 최대치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정말 무서운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뭐냐? 엄마한테도 건다. 플러스 한 명이죠. 엄마한테 건다. 다니엘이 갚을 수 있는 거 거기에 플러스로 건다. 그러니까 이게 수백억 플러스 알파죠. 엄마한테 얼마 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상당한 금액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봐보세요. 다니엘한테 건다고 했죠. 다니엘이 제일 높죠. 엄마한테 걸죠? 미니진 씨한테 건다는 거야. 엄마랑 미니진 씨랑 결국 똔똔이라는 거예요. 똔똔. 그럼 결과적으로 다니엘과 다니엘 엄마와 미니진 씨 3인에게 손해배상을 건다는 의미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걸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브와 어도에서는 미니진 씨에게 손해배상을 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템퍼링의 주체,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미니진 씨가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 미니진 씨가 움직여가지고 멤버들이 이탈했다고 판단되는 순간 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건 겁니다. 왜냐하면 뉴진스 활동할 때 벌 수 있는 금액을 누군가로 인해서 못 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약 어도어에서 순이익이 1년 순이익이 300억 정도였어요. 300억.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였나요?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였으니까 이에 준하는 요구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니진 씨는 그동안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에서 거의 플러스만 되는 미니진 씨는 플러스가 되는 소송을 위주로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풋옵션 250억짜리인데 지더라도 0이에요. 변호사비만 내면 끝이고 나머지는 안 내요. 그냥 영원히 싸움이야. 그냥 내가 했는데 안 되면 말지. 그러면 하이브와 어도에서 그렇게 가만두겠습니까?
그동안 뉴진스 멤버들 활동 못하면서 마이너스 난 게 얼만데. 우리가 꾹꾹 눌러가면서 멤버들 정산해준 거 당연히 자기들 권리니까 해줬겠지만 그냥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민희진 씨와 플러스 단일 엄마에게 수십억 원대 이상의 손해배상금 청구 가능성 높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법원에서 결국 1심 본안 1심에서 어도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 높은 확률로 이 손해배상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뭐냐? 금액의 문제일 뿐.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외면할 수 없죠. 회피할 수 없죠. 할 수 없다. 좀 슬픈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납작 엎드리고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인생이 달렸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끝끝내 진짜 답답하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니엘 양이 이제 다니엘 is free. 다니엘 양은 이제 프리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 이적 이제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왜냐? 어도어에서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는 뜻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양측 간의 신뢰 파트안이 성립이 됐고, 즉 다니엘은 FA 시장에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양은 이제부터 어도어와 하이브에 속박받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 본인이 하고 싶은 연애 활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약금과 위약벌은 별개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봐보세요. 다니엘 양이 얼마를 내야 될지 모르는 전속 손해배상금은 얼마인지 몰라요. 어도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에서 500억 사이라고 치면 평균가 300억이라고 칩시다. 300억. 잘 모르겠지만 400억? 400억이라고 칠까요? 라고 칩시다. 300억 칩시다. 평균값 250억 정도 칩시다. 250억이면 무슨 뜻이냐? 250억일 때 이 손해배상금의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당사자 본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어떤 기업에서 그래 다니엘 나오면 우리가 해줄게. 250억? 오케이. 250억 우리가 내줄게. 그러면 250억만 내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손해배상금은 본인이 직접 내야 되기 때문에 제3자가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뭐냐? 다니엘이 어도어에 내야 돼. 어도어 혹은 하이브에 내야 되죠. 그러니까 제3의 회사가 다니엘, 어도어와 하이브에 못 내줘요. 아니 그러면 다니엘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다니엘한테 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제3의 회사가 다니엘에게 주고 다니엘이 어도어와 하이브에 줘야 되죠. 이 경우 어떤 일이 생기냐?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40% 정도를 내줘야 돼요. 그 40% 정도를 다니엘이 떠안아야 돼요. 그럼 250억에 40%면 100억 정도죠. 100억을 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250억이 아니라 350억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란 멤버를 영입하기 위해서 뉴진스 전체가 아니라 다니엘 멤버 한 명을 영입하기 위해서 350억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증여 문제잖아요. 증여나 혹은 그 계약금조로 줘야 되는데 계약금엔 당연히 세금이 발생하죠. 양도세가 발생하죠. 40% 발생하니까 350억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뉴진스 만들 때 260억 투자했거든요. 이때도 막 언론 업계에서 미쳤다고 했어요. 왜냐? 100억을 투자해도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새로운 팀을 만드는데 260억이 들었어. 그래 대대적으로 대박이 났어. 근데 뉴진스 멤버 전체라면 350억 괜찮죠. 뭐가 문제냐? 다니엘 한 명 솔로만 영입하는데 최소 투자금 350억.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뭐냐? 플러스 엄마 돈. 그럼 이게 최소 400억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400억 이상의 현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오로지 다니엘에게 뭐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니엘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 입장에서도 회사에서 그냥 내가 하이브가 어두워 있을 때 받는 돈이 뭐 1년에 50억이 넘는데 한 푼도 떨어지는 거 없이 나를 영입하는 그 영입의 FA 금액으로만 350억에서 400억을 내야 된다. 대한민국에선 그런 기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 한 명을 위해서 400을 내준다? 본인뿐만 아니라 이런 어떠한 국내 회사에서는 내주기 힘들다. 이게 뉴진스 완전체다. 완전체 영입이다? 솔직히 400억 내죠. 낼 수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니엘 혼자다? 잠깐만.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왜 다니엘만 계약 해지를 당했을까? 이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추천 좀 눌러주시고. 만약에 그냥 제 예측입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이 다니엘 양의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거는 제 생각에는 사이나 머니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차이나 머니라고 밝혀지더라도 그 어떠한 사실관계와 연관이 없고요. 그냥 이진호의 추측과 생각이라는 점, 그 어떠한 실존 인물과도 관련이 없고 오로지 이진호의 생각이라는 점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이나 머니밖에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왜 다니엘만 계약 해지를 당했을까? 이 내용 보면 왜 나만 내쫓아? 이거였잖아, 기사를 보면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도의 입장문을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도어는 대화 과정에서 멤버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분쟁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굳이 넣었어. 그냥 전속계약 해지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분쟁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누굴 넣었느냐? 다니엘 엄마 플러스 민지 씨를 넣었어요. 이게 동급이라는 게죠. 동급.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편향되고 왜곡된 정보를 누가 전했느냐? 이 분이 결국 어도어가 직접적으로 발표한 내용과 연관이 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멤버들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단톡방이 실존했다. 근데 이제 멤버들 사이에서도 이게 멤버의 성향에 따라서 이 단톡방에 쓰는 사람이 달랐대요. 누구냐? 멤버 가운데 성향이 강성인, 멤버 가운데 강성인 친구는 본인이 직접 쓰고, 멤버 부모님이 강성인 분은 부모님이 쳤다. 적극적으로 의사를 내비친 거죠. 다니엘 양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를 내비치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다니엘 어머니의 특징이 있는데 그분은 한국어와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유일한 인물이었죠. 다니엘과 함께. 그렇다면 이 내용이 뭐냐? 영어로 소통하는 게 뭐? 하실 수 있지만 왜곡된 정보가 누구한테 들어갔느냐? 그건 알 수 없죠. 다만 이 다니엘 어머니께서 영어에도 능통을 해서 한양의 부모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사실상 다니엘의 어머니밖에 없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뭔가 관련 내용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뭐냐? 다니엘 본인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소송을 건다는 의미가 상당히 유의미하다. 카톡을 비롯한 명확한 자료들이 확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상황에서 민희진 씨와 다니엘 엄마를 동급으로 봤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결국은 다니엘 엄마와 민희진 씨 간에 적극적으로 소통을 주고받은 자료들, 소통했다는 내용들을 뭔가 김현장에서 입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추측입니다. 다만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고요. 다만 다니엘 어머니는 이 과정에서 핸드폰을 3차례 바꾸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3차례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들입니다.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저 좀 쉬고 좀 목소리도 힘드니까 물 좀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K뱅크 100-152-5286-70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드폰을 3차례나 바꾸었다는 주장. 상당히 의미를 지니죠. 네, 한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어머니께서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죠. 다니엘 어머니도 다니엘이 받은 그 억울함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하이브와 어도로부터 핍박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오늘도 보셨다시피 하이브에서 다니엘만 내쫓는다 이렇게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대중들의 반응은 극에 달하고 화도 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다니엘 측 역시도 충분히 이제 어필할 수 있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죠. 그런 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봤을 때 이런 내용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도치아님, 네, 1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핍박과 억울도 있었다는 거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제 객관적인 상황들, 정황들을 다 종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너랑 상관없습니다. 워너랑 상관없고요. 그 차이나 머니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차이나 머니는 이진호 그냥 망상일 그냥 생각이죠. 아이고, 투스윗 비터님, 이거 저번에 흘리듯이 4대1 이야기 하더니 4대1 이야기를 제가 했다? 금시초문입니다. 모르는 얘기입니다. 2대1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했다면 착오입니다. 이 사건은 실질적인 인물들과 그 어떠한 관계도 없으며 싫어하는 그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왜 찍혔을까? 추천 좀 눌러주고요.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앤장은 참 무서운 곳입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자료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집단이었다. 뭐냐? 다니엘 양이 명백하게 계약 위반한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 확보 플러스로 다니엘이 계약 실질적 위반 행위를 했다. 이게 뭐냐? 나오진 않았는데 다니엘 양이 동남아에서 과자 광고를 찍었다. 실질적으로 과자 광고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도를 거치지 않고 다양한 활동들에 나섰잖아요. 예를 들면은 프로듀서와 합을 맞췄던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내용들 보시면은 어도나 하이브와 그 어떠한 관계도 없이 본인이 실질적으로 활동에 나섰던 내용들. 근데 이런 내용들보다는 명확한 게 동남아시아에서 과자 광고를 찍었다. 그것도 그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를 발표한 이후에 찍은 게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또 오늘 충격단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풀고 싶지 않지만 풀겠습니다. 여기서 뭐냐? 다니엘은 어도와 하이브의 신뢰만 잃지 않았다. 이게 또 충격 단독이다. 네. 뭐냐?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들의 신뢰도 잃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뉴진스 멤버들의 신뢰를 잃을 수가 있지? 라고 하는데, 이게 또 제가 앞서서 살짝 제가 뇌피셜로 이런 힌트를 드린 적이 있어요. 시계에 대해서. 다니엘의 시계, 그게 무슨 뜻이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다니엘 양이 이제
뭐가 있었냐면 오메가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언제냐? 올해 6월 18일 날 다니엘 양이 오메가 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다니엘 양이 일본 현지에 가서 일본 교토에서 열린 스위치 럭셔리 워치 브랜드 오메가의 아쿠라테라 30mm 글로벌 런칭 회사에 간 적이 있다. 이제 나오죠. 현지에서 찍힌 내용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하게 나오죠. 이건 독자 활동 불과 다니엘 어도와 일본 행사 동행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 시기가 너무 미묘해요. 뭐냐? 오메가는 제가 앞서서 지난해 12월 달에 밝혀드린 바가 한 차례 있었는데 당시에 뉴진스 멤버들이 11월 29일 날 전속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행사가 뭐냐? 일본으로 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건 어도와의 계약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게 뭐냐? 당시 뉴진스 멤버들의 일을 봤던 매니저가 그동안 글로벌 브랜드 행사와의 업체에 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동안 3자 계약이 됐었잖아요. 뭐냐? 뉴진스 멤버 플러스 어도 플러스 업체 3자 계약이던 것을 뉴진스 멤버와 업체 2자 계약으로 바꿔달라 라고 종용을 했어요. 종용을 한 다음에 어도어에서 이 하이브에서 이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부른 거야. 왜냐면 제보를 받았겠죠. 업체에서 3자 계약 됐는데 2자 계약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하니까 어도어랑 하이브 뭐? 확인해가지고 당사자 불러가지고 너 들어와 봐봐. 어떻게 됐어? 얘기했더니 아니 확인했는데 라고 하면서 나왔던 업체가 바로 오메가였단 말이야. 오메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냐? 그러면 걸렸잖아요? 그럼 걸렸으면 추진이 안 됐어야 됐는데 이때 당시에 오메가가 결국 3자 계약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됐다. 그러면 어도 입장에서는 비정상화된 계약을 2자 계약으로 체결되려고 했던 것을 3자 계약로 정상화시켰던 거잖아요. 그런데 멤버들의 입장은 어떨까? 그죠? 뭐죠? 아니 우리끼리 다 같이 얘기해가지고 리스크 다 지고 우리 더 이상 어도랑 일을 못한다고 나왔잖아. 근데 어도랑 3자 계약을 맺었어? 이 뜻이 뭡니까? 혼자만 돈 벌었어?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아니 멤버들이 밝혔잖아요. 이제 더 이상 어도랑 못하고 어도는 우리 소속사가 아니고 광고주님들 보고 계시잖아요. 이해가 되셨을까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도와 따로 계약 3자 계약했다. 자 계약했다.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녀요. 뭐냐? 아니 법원에서도 전속계약 판단할 때 아니 전속계약 해지한다고 밝혔는데 그 이후에도 어도어랑 계약을 하셨네요. 그러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뜻이잖아요. 해지 발표 이후에도. 그럼 멤버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니에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멤버들 입장에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행위였던 겁니다. 이 오메가 행사가 이제 광고비가 수십억 원대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좋게 표현하자면은 다니엘도 이렇게 줄타기를 한 거죠. 멤버들과 어도 사이를 이렇게 줄타기를 했지만 그에 대한 결과가 양측 모두에게서 신임을 잃게 된 결과로 번졌다. 여기에 아까 추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렸죠. 김현장에서 뭔가 무서운 놈을 확보했어. 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모르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무서운 놈을 확보했어. 그걸 알렸는지 안 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을 다 용인하고도 마지막까지 손을 내민 거예요. 누구한테? 다니엘한테. 얘라 오케이 지금 오케이 어쩔 수 없지. 상황 다 알겠어. 그렇다면 과거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하겠다. 그것만 밝히면 된다 라고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 이제 과거는 법인을 통해서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은 바꿨습니다. 어도가 참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얘기해보세요. 진짜. 참아야 될까요? 그만둬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선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엄마를 상대로도 민사소송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이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민지양에게까지 손을 내민 거예요. 보설 아니야? 얼마나 우리 니엘이가 외롭겠어?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핸드폰은 바꿨는데 또 이제 한 번만 바꾼 게 아니고 3번 바꿨다고 하니까 3번 바꿨다고 하는데 이건 뭐 주장이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네. 어도어가 차인 거냐 아셨는데 심지어 결별 통보조차 당했죠. 물론 이제 어도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분 안에 입장이 나갔긴 했지만 매일 신문을 통해서 그래서 결별 통보도 당했다. 이게 어도어에서 먼저 밝히는 거랑 다니엘이 직접 밝히는 건 다르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직접 밝히면 다니엘 팬들이 결집할 수 있잖아. 아니 우리 니엘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우리 니엘이를 내쳐. 뭘 잘못했다고. 니엘이가 한 거는 열심히 하겠다고 한 수밖에 없잖아. 과거 그냥 묻어놓지 왜 과거 따져. 열심히 한다면 되는 거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가 부처냐? 그건 뭐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했겠죠.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만. 자, 그렇다면 다니엘 요즘에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봉사활동은 과연 어도어와 상의된 일일까? 최근에 다니엘 씨가 뭐 연탄 봉사도 하고 마라톤 션 씨와 함께 뛰면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서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은 누군가를 돕기 위한 공익적인 활동이에요. 뭔자? 어도어에서도 반대할 리가 없다. 무슨 뜻이냐? 어도어에서는 다니엘 양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오니 많이 잘하겠다느니 많이 못 믿겠으니까 좀 잘 믿게 해달라니 서로가 입장이 필요하다느니 서로가 뭐 얘기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어도어에서는 잘한다 얘기만 들었는데 맨날 기사가 또 연탄 봉사 마라톤 행사 기사가 또 근데 어도어에서는 몰랐다. 이 내용이 뭐냐? 결과적으로는 연예인의 모든 활동은 사실 초상권이는 모든 걸 위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올해 3월달, 5월달에 가처분과 1차 가처분 항고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 뭐냐면 위약벌 10억을 했단 말이야. 이걸 위반할 때마다 위약벌 10억이죠. 회당. 근데 이거를 진짜 문제 삼으면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삼지 않았어. 그리고 문제는 뭐냐? 다니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도어에 고지하지 않았대요. 전혀 그런 고지를 활동하지 않고 어도어와 하이브에서는 기사를 통해서만 확인한 거야.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영리 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지만 아니 우리랑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정말 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과거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있잖아요. 여기서 다니엘과 어도어 측의 입장은 극단적으로 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도어에서는 이 과거에 대해서 정확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친구들에 대해서만 영입을 오케이 해준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갑과 을이 누구냐? 굳이 따지자면 이번 사안에 대해 주도권을 준 사람이 누구냐? 어도어예요. 왜냐? 법원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린 그 순간부터 갑과 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도어에서는 열심히 하겠다. 과거 인정하자. 반성하자. 사과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대해서 법무법인과 상의했으면 좋겠다. 과거는 그렇죠. 하이브와 어도도 심했네. 아니 과거로 묻어둬야지. 왜 자꾸 이렇게 꺼내려고 들으세요. 과거로 묻어두고 우리가 옛날 일에 대해서는 잘못은 열심히 앞으로 하겠다는데 과거는 과거고 미래를 봤으면 좋겠다는 다니엘 측의 입장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상의했으면 좋겠다와 핸드폰 세 차례 바꿨다. 이거가 좀
컸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사태를 어도어에서 파악한 이후에도 다니엘 양에게 기회를 줬지만 다니엘 양과의 역시 그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다니엘 양이 선빵을 먼저 때렸고 라고 어도어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특히나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18일 날 지난 18일 날 민희진 대표의 250억 풋옵션 소송이 있었어요. 풋옵션 소송이 이때 당시에 뉴진스 부모님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카톡이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한테 나왔을까라는 의심. 요 내용들이네요. 요 내용들. 그거. 또 건드렸네요. 왜냐하면 그 세종에서 발표할 때 이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완전히 가려진 사람 역시도 어머니가 제출했다는 걸 말했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를 누가 지웠단 말이야. 이 아래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누굴까? 이 카톡을 제출한 사람 누굴까? 했는데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민희진 대표가 내 거다. 내 자료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렇다면 김현장에서 뭐라고 했냐? 너 자료인 거 오케이. 그럼 저거 왜 안 냈어? 언제 확보했어? 그랬더니 민희 대표가 한 말.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어? 하니까 민희진 대표가 아니 핸드폰 바꿨어. 잃어버렸어.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민희진 잃어버리기 전에 작년 어느 때쯤 세종한테 넘겼어. 다 넘기진 않았고 일부만 넘겼고 지금은 핸드폰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플러스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이게 있고요. 이제 한 분은 이제 핸드폰을 3번 바꿨다. 이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어도어에서 긁힌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을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한이의 극적 복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이의 극적 복귀 저도 의도한 바가 아니지만 제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냥 한이 양이 한국에 왔다가 그냥 호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라는 제 생각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뭐죠? 팀 버니즈인가요? 버니즈에서 운동이 일어났어. 진호 죽어, 진호 끝내, 진호 법적 책임져, 진호 끝장, 진호 스토커. 내가 스토커라는 거야. 아니 왜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내가 한이 스토킹했다고 그래? 혹시 그 내용 다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 되게 신기한 얘기죠.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이의 내용에 대해서 입출국 기록을 어도어에서 넘겼대. 어도어가 들으면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아니 제가 어도어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갑자기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입출국 기록을 이진호가 어도어에 확보를 했다면서 언플을 한다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죠. 이진호가 한이를 스토킹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일입니다. 다만 제 취재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들이 뭐냐면 한이가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을 대해서 무시의 사건 등등 한이 양이 되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이 강성 아니었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화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었냐? 어도어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도어 입장에서도 사실 소통을 하고 있었지만 멤버들의 입장 되게 다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했던 게 딱 명확해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 표명, 이 내용들. 그런데 결국은 한이가 들어왔다? 결국 한이 역시 본인의 과거를 반성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뭐냐? 결국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시간 문제일 뿐 향후 대중들을 향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과오도 분명하게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강성으로 알려진 한이가 왜 마음을 바꿨을까? 이거는
제가 여기서 이제 충격 단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충격 단독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괜히 하기 싫네. 괜히 또 한 번 뜸 한번 들고 네,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대2대1 구도가 됐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 이유가 뭐였냐? 당시에 혜린과 혜인 양이 어도우 복귀를 공식적으로 천명했을 때 갑자기 두세 시간 뒤에 한이 민지, 다니엘이 우리도 복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공식 입장이다. 공식 입장. 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이, 민지, 다니엘입니다.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서 어도우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되었는데 현재 어도우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의 입장을 알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아니 2대2대 1대로 얘기한 게 뭐냐? 한이는 뭔데? 갑자기 그 남극 멤버들, 남극에 여행 중인 멤버가 있다고 밝혔잖아요. 그 멤버가 결국 그걸 밝히는 순간 그 멤버가 누군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 뭐냐? 한이가 이 3인의 입장에 동의한 건 맞지만 문제 뭐냐? 여기도 통수가 있었다. 뭐냐? 한이는 본인이 남극에 있었다거나 혹은 본인이 현재 남극에 있었기 때문에 전달이 늦겠다거나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밝히길 원하지도 않았고 말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서 회신이 늦게 됐다. 이거에 대해서 자, 한이는 뒤늦게 알고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이 양은 외국인 멤버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부모님들도 외국인이어서 한국 문화를 이해를 못하고 한국 언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도 어떻게 입장을 밝히기도 어렵고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몰랐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 이제 한국어와 영어가 능통한 그 가족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이제 한이한테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너가 지금 어떤 상황을 당하고 있고 어떻게 핍박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것으로 보여요. 그때 이제 여기서 한이 양은 이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야 남극 여행 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채 발표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여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실제로 멤버 3인이 복귀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 사실 다니엘과 민지 양에 대해서 문제제기보다는 남극 멤버가 누구야? 지금 현 상황에서 남극을 가서 여행 중이야? 그렇게 온 화살이 전부 다 한이 양에게 쏟아졌죠. 그러니까 한이 양도 이제 뒤늦게 알았어요. 왜냐? 자기는 그 국정감사가 뭔지도 몰라. 외국이니까 잘 모르죠. 이게 어떤 의미를 지는지. 그런데 뉴진스 멤버들을 위해서 그리고 K-팝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누군가가 알 수는 없지만 네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나갔더니 자기는 스포트라이트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돌아온 거는 욕이었죠. 그리고 본인은 외국에서 잠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극 멤버로 찍혀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욕을 먹고 있었고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리스크를 져야 할 일에 대해서 따져보니까 나중에 그게 다 한이었다. 한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한이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부분들, 국감에 대해서는 알았죠. 근데 국감이 어떤 의미를 지닌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모두 파악한 한이 입장에서는 결국은 진실 빨간 약을 먹게 됐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제가 앞서 말 18일 날 민희진 씨 그 250억 풋옵션 소송 당시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이때 당시를 통해서 모든 자료들이 정황들이 다 나왔어요. 뭐냐? 그동안은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했다. 뭐냐? 라방도 자발적으로 했지. 그다음에 그 국감도 자발적으로 했죠.
그 기자회견도 자발적으로 다 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확인해보니까 결국 멤버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신동글 감독을 연결해준 사람이 누구냐? 민희진씨죠. 김주영 대표와 만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 누굽니까? 민희진씨입니다. 결국은 엔장이 누나가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 멤버들이 라방에서 대표이사 복귀시켜달라고 했다. 이때 민희진 씨를 복귀시켜주지 않으면 전속계약 해지까지 생각해보자 라고 멤버들에게 한 적이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민희진 씨의 답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뉴진스 엄마들 중에 당시에 또 뭐라고 했냐면 엔장이 누나가 뉴진스 엄마들 중에 사진에 3명만 있는데 3명만 있었나요? 라고 하니까 한이 엄마는 왜 해외에 있어서 없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정서와 문제 문화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이 양이 정말 믿고 따르는 가족이 있었다. 영어에 능통했다. 하지만 빨간 약을 먹었다. 이런 내용들을 그토록 한이가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정말 내 모든 걸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 혼자였다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이의 부모님들이 그전에는 굉장히 개입을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한이가 성인이니까 성인으로서 알아서 결정을 내리겠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 딸은 전부 다 앞장서서 잔다르크가 돼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다 한이가 지게 됐는데 우리 딸은 이것도 몰랐다? 한이 남극에 있다고 발표됐다? 발표당한 거죠. 발표당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뉴진스 어도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이 양의 배신감은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커버를 친다? 아니 커버 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한다는 거죠. 제가 그 커버 친다고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뒤바뀐 삼진스의 미래. 제가 이제 3인의 입장과 2인의 입장은 너무나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한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제 3인에서 발표했었죠. 누가 발표했냐면 민지, 한이, 다니엘. 이때 3인일 때는 한이의 입장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남극에 있는 멤버가 있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트로이 목마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어도로 돌아가서 열심히 활동하겠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인정한다. 이런 명확한 의지 천명에 대해서는 없었던 멤버가 결국은 다니엘에 대해서 퇴출 발표를 했다.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정적으로 확보한 자료 플러스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바꿨다는 거죠. 핸드폰을 바꿨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결국 멤버가 이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 사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됩니다. 본인은 반성할 수 있잖아. 다만 굳이 그거를 과거를 다 하나하나 파묘해가지고 하나하나 인정하고 하나하나 잘못하고 하나하나 사과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그래 잘못한 것도 있고 서로가 섭섭한 것도 있고 그냥 그 부분은 민감하니까 서로의 법무법인끼리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어도에서는 좀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HR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거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있는 멤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받았다. 즉 지금의 혜린, 한이는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앞에서 하지 않았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장의 활동은 사실 어떻게 활동해요? 지금 대중들이 반발이 이렇게 센데 다만 활동보다는 이들의 그 대중들을 상대로 한 그리고 이번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단독해야 돼. 또 짜단할까? 중간 단독 짜단 이렇게 있는데 짜단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민지 양이 마지막 결단을 내릴지 안 내릴지 몰라요. 그냥 이거는 마지막 최후 통첩이에요. 최후 통첩.
최후 통첩을 민지양이 받아들일지 아니면 나도 진짜 자유롭게 음악하겠다. 그럴지는 알 수가 없죠. 지켜볼 일입니다. 아마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고 있다면 저는 진짜 현명한 판단 내렸으면 좋겠다. 민지에 대해서까지 이렇게까지 신경을 쓴다? 진짜 보살이긴 하지만 뭐 그건 뭐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희진 씨에 대한 결정적 자료도 이제 나왔다.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료인지는 저도 이제 확인은 안 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모님들의 자료가 나왔다. 그게 결정적으로 다니엘 엄마에게 불리한 자료죠. 뭐냐? 결국 이 사안은 템퍼링이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템퍼링에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 끝이에요. 이 자료는. 왜냐? 민희진 대표가 250억 원 그거 달라고 한 이유도 나 템퍼링 아니야. 네가 일방적으로 쫓겨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계약대로 달라. 라는 내용인데 만약에 본인이 풋옵션 소송 이전에 풋옵션 해지 발표 이전에 본인이 멤버들을 데려가려고 했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가 나온다면 민희진 씨의 풋옵션 소송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18일 날 이 자료가 나왔죠. 이 자료가 진짜 중요한 자료예요, 여러분들. 진짜. 또 건드렸네요. 이렇게 분석해서 자세히도 올렸네요. 이 자료가 만약 뉴진스 부모님들로부터 나왔다면 뭐냐? 결국은 선빵은 부모님인 민희진 씨가 먼저 친 거죠. 먼저 친 거죠. 그렇다면 김현장과 하이브에서도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명분의 문제이지 멤버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결국 반성과 사과와 과오를 인정한다는 뜻이 뭡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필연적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직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결국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내용이 뭐냐? 나도 몰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결국은 이제 카톡이 나왔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결국은 이제 이 모든 템퍼링 사안에 대해서 민희진 씨가 책임져야 될 사안, 그리고 부모님들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 있고 멤버들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 있는데 결국 오늘 발표를 통해서 그게 어떻게 나왔냐? 민희진 씨와 다니엘 엄마와 다니엘 본인의 대해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멤버들이 다 참 다칠까봐 모두가 왜냐면 멤버들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떤 멤버들이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가 상처 줄까봐.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어도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뭐 아무리 확인하려고 해도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요 열심히 취재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 자료들 위주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만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템퍼링 확정이다 아니다 이거는 사실 모르죠. 법정에서 가려질 일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제 무서운 놈이 나왔다. 확인해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지양이 복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오로지 민지양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막차를 탈 것인지 아니면 자유롭게 음악하고 다니엘 양과 훨훨 또 날아갈 것이고 훨씬 더 좋은 음악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450 아까 400억이죠. 400억 플러스 400억이 되는 거고 인정한다면 또 없어지는 거고. 네. 박영준님께서 5만원 후원 감사드려요. 궁금증이 사라져서 좋네요. 앞으로 쭉쭉 고생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 받으면서 이번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K뱅크 1100-152-528679 이거 진짜 너무 창피해서 길 못하겠어.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질문 받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멤버들에게 각자 다니엘 양도 본인이 선택한 길이잖아요. 더 잘 되고 홀로 1인이
뉴진스 멤버들 완전체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위약금이나 위약벌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 멤버들도 열심히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미래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야바나바마라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나머니 이런 거는 사실 본인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청자분들이 다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400억 이해됐을까요? 민지 돌아올 확률이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민지 양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몰라요. 근데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민지 양과 소통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지 않다. 왜냐? 진짜 잘 됐으면은 오늘 민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았겠죠. 마지막 기회를 줬다는 거는 우리 진짜 할 만큼 했다. 진짜다. 최종, 진짜 마지막 최종, 진짜 최종 하고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될까?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 정황을 엿봤을 때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아이고, DRJ 유님 감사드립니다.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선빵 먼저 칩시다. 이제 선빵 먼저 칩시다.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하늘보리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강양이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다니엘 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니엘 아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장순옥 아미님, 순옥 아미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숙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미주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미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네요. 아미분들도 사실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뜻하지 않게 머리채를 좀 잡혀가지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잘 해결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뉴진스 멤버 전원 다 행동에 실드가 되는 건 아닌데, 한이는 솔직히 앞으로 사람들 못 믿겠네요 하시는데,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배신감을 느꼈다. 이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나야? 나? 이러고 있잖아. 내가 남극 멤버야? 나 때문에 늦어졌어? 본인이 심지어 남극 갔다는 얘기도 안 했대. 남극 갔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극 갔다는 얘기는 뭐냐?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멤버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남극 멤버가 어떻게 나왔느냐? 공식 입장으로 나왔다. 이거는 판단은 시청자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 버니지의 정체는 이미 밝혀졌죠. 왜냐? 1억 손배소를 했잖아요. 하이브랑 어도어에서.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드러났어. 다만 이제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하이브와 어도어에서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확인해달라. 누군지. 그럼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누군지는 일단 수사기관을 통해서 특정이 됐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한다. 결국 정체가 밝혀질 수밖에 없다. 정말 고3 한 명만 했느냐? 고3 팀 버니즈 대표 부모님이 밝혀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과거에 대한 인정, 과거 사과 이런 부분들 중요하니까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빨간 약이 뭐죠? 이제 뭐죠? 그 매트릭스에서 왜 우리가 다 이렇게 AI로부터 가상의 인물들로부터 기계로부터 통제당하고 있었다고 알았는데, 빨간 약을 먹는 순간 나의 존재를 자각하게 됐죠. 현실이 뭔지 알게 됐죠. 그런 의미에서 빨간 약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빨간 약을 먹고 자각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진호님도 안다면서요, 정체. 제가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거나 현실 누군지는 알죠. 누군지는 알고 있어. 네, 하지만 그거는 알아서 나오겠죠. 익명님 2,000원 감사합니다.
율리따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나방 감사 커피 드셈 4,000원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빌리 에티에님 아이고 네 빌리 에티에님 10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용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윤혜란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not cute 모어님 여기 또 영어로 보내셨어. 잘 모르는데. 모어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취재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제가 민지양이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민지양의 선택 역시 존중하고 추후 상황에 대해서 열심히 취재해서 나머지 내용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보게. 아니,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 진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션이랑은 어떤 관계인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다니엘 양이 마라톤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마라톤 대회나 해외에도 많이 나가고 해외 여행도 각자 다니면서 머리를 많이 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아니 팀 버니즈는 멤버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진짜 고3 학생, 그 고2 학생이었던 것 같고요. 고2 학생이었고 이제 고3이 된 거죠. 올해까지 고3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제 3자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인물이고 그렇습니다. 팩트 말하는데 왜 걔네 걱정을 해줘요 하시는데 그냥 저의 뭐 보도로 인해서 저의 방송으로 인해서 뭔가 본인의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누군가에겐 인생이 날린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진짜 너무 리스키한 거는 또 얘기를 못하고 저도 좀 답답해요. 왜 이러고 있냐. 그냥 다른 매체들은 그냥 다 빵빵 터뜨리는데 누군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스나 빌리프레번 뉴진스 복귀에 대해서 아무 말 없나요? 모르죠. 모르죠. 하지만 얘기하겠지. 뭐 모르겠습니다. 전혀 몰라요. 전혀 얘기한 바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빌리프랩이나 소송진 대표가 뭐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도어의 문제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강미영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미영님 3만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한 9시 전에 끝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빨리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시청자분들 제가 아는 그 조그만 단서들 그리고 리스키하지 않는 단서들만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풀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장이 누나를 기다리며 엔장이 누나를 기다리며 만원이야. 웃겨가지고 했다. 웃긴 센스 있네. 네, 하이브 주주님 만원 감사합니다. 하이브 주주. 네, 감사합니다. 하이브 레이블 전체 공지 올렸던데요. 공지 올렸어요? 몰랐어요. 그래도 우리보단 잘 알죠. 그건 알 수가 없죠.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 버니즈 중국이나 SM 관련자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컴퓨터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고 굉장히 능력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네. 민지 복귀 가능성 제가 어떻게 합니까? 민지 복귀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얘기한다면 말도 안 알았다고 하더라도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몰라요. 근데 민지 양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다만 최후 통첩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네. 2029년으로 계약 만료 조정 가능성이 있나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년 날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죠. 그게 합리적이니까.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돌아온 멤버들은 이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의 의지 그리고 앞으로 활동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는 친구들이다. 그래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민지 얘기 안 푼 거 힌트 줄 만한 거 있어요, 글씨인데. 없어요. 몰라. 댓글들 보면 해외에서 먹힌다고 하는데 얘네가 데뷔한 지 간 1년 넘어서 이 사단이 난 건데 아직도 해외에서 먹힐까요? 해외에서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해외에서 인기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해외에서 관심을 보인 데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서는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또 지루하시니까 더 이상 이제 뭐 지루한 거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하고요. 하이브 주주님을 끝으로 오늘 방송 후원자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번 방송을 통해서도 후원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뒤늦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자님, 정수진님, 장미라님, 고영아님, 스페이스건님, 몬스터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멤버들이 현명한 결정하기로 했으면 좋겠고요. 다니엘 양 역시 상심하지 않고 본인이 좀 능력이 있고 미래가 있으니까 더 잘 됐으면 앞으로 훨훨 날아가고 또 좀 본인이 선택한 길인 만큼 뭐가 있겠죠. 갑자기 머리가 아득해지네요. 머리가 아득해지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임재현님, 김지현님, 산지기님, 옹달새님, 마니럼님, 퍼프님, 또 영호님, 달기님, 같은 날 같은 장소님, 이페냠님, 유리님, 가을님, 달기님, 또 영호님, 자스발님, 정님, 플로라님, 산지기님, 마이럼님, 감사드립니다. 칼급갑조님, 감사드립니다. 미르나리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검정님, 감사합니다.